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김여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제작을 했습니다. 김여정을 중심에 두고 북한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을 해석하는 독특한 관점의 다큐멘터리예요. 실질적으로 왕관 뒤에서 있는 힘인 것 같다. 사실은 장성택 처형의 모든 결정을 김여정이 먼저 작당을 했고 북한 같은 경우는 남존 여비까지 있잖아요. 이건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김시애를 등장시키고 이에 빠져서 감독의 역할을 하면서 권력을 계속 장악할 것이다. Regardless of her official title, bold, charming political figure. We have never seen such a powerful woman. 김여정을 두 눈으로 직접 보신 분입니다.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한진명 씨 나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김여정이 어느샌가 막말의 대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전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막말을 쏟아내는 가운데 2024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 대통령에게 신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대통령을 향해 말폭탄을 퍼부었는데요. 지금 조선반도의 안보 형세가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매우 위태롭게 되고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로이다. 안보를 통째로 말아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그쪽 세상에서는 장차 더해질 것이 뻔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공신으로 찬양받게 되어 있다. 저도 이 김여정의 담화문을 좀 찾아서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외교적 수사가 사용돼야 되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사를 깜빡 놓치고 있었다. 공로를 찬양해주고 싶다. 이게 말하자면 칭찬이 아니고요. 비꼬아서 비아냥을 섞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신년사로서 맞는 내용인지 좀 참담하긴 하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질투심에 휩싸인 여고생이 자기 면접한테 SNS에 지금 약간 비방 댓글 쓴 거예요. 정말 고마워. 뭐뭐야. 너 때문에 우리 학교 망했어. 망해보는 건 괜찮지. 영광이다 한 거거든요. 담화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 담당자가 그 정책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표하기 전에 홍보 담당, 의전 담당이 단어 토시 하나하나까지 다 체크를 하거든요. 한번 입 밖에 나가면 끝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막말이 아니라 비꼬는 말을 저 정도 했다고 하는 것은 주변에서 태클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정상 국가가 아니에요, 이건요. 여정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이 공개적인 곳에서 좀 욕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뭔가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들 다 보고 있는데. 보통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엄청 겁쟁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공격은 선빵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선빵이라는 용어 그럼요. 네. 선빵이 최고의 공격이기 때문에 이제 옥수수 뭐 이런 거. 네, 옥수수. 그래서 내가 먼저 화를 내고 막말을 하고 욕을 함으로써 나 센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나 센 사람이야. 미리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방어적인 차원에서 막말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또 그 김여정이 담화문을 좀 자주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담화문을 누가 써주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그냥 직접 쓴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 사람 할 일도 백두혈통으로서 할 일도 많은데 뭐 초콜릿도 먹어야 되고 뭐 초콜릿은 백돌통만 먹습니다. 지금 그건 공격이에요? 아니면 비하인드? 아니 저게 김여정 투야. 근데 사실 그 북한 노동신문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김여정 동지가 대남 대부문을 총괄한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외무상이 써서 올라간 거를 이전에는 김정은한테 직접 갔는데 이제 김여정이 걸친다는 거죠. 그래서 김여정이가 첨삭을 해요. 그래서 험한 말 같은 거는 사실 외무상 같은 수준에서 쓰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오빠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김여정은 아니까 야 이런 삶은 소대가리 같은 놈이 어쩌고 이런 거는 김여정이가 쓰는 말이고 그 말이 김정은의 재가를 받고
다시 내려와서 김여정의 이름으로 발표가 된다. 난 정말 그 약간 유치한 게 뭐냐면 이 조폭들이 이래요. 조폭 두목은 막말 안 하거든요. 그렇지. 밑에는 넘버2가 해요. 보통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넘버2가 운전하고 가다가 넘버2가 창문 내린 다음에 야, 이 욕을 해요. 뒤에 타고 있던 보스가 야, 말 좀 조심해. 딱 친 다음에 대신 사과요. 아이고, 얘가 막말한 거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넘버2가 대신해 주거든요. 딱 지금 조폭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문 올리고 아팠냐 미안하다 막 이렇게 하고 조폭은 점잖은 척하고 이렇게 뒤에 앉아있다가. 뭐 정상적인 사업가인 척,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도자인 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 김정은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 여동생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그러니까 남한과의 관계도 어쨌든 대외관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특수관계라고 하지만 그러다가 혹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너 이렇게 대통령 욕해놓고 삶은 소대가리니 바보천치라고 했다가 그건 동생이 한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니고 내가 욕 좀 했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여지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역할 분담적 역할도 있을 거예요. 배드캅. 굿캅 해가지고 그건 넌 너무 심했어. 내가 우리가 그때 신뢰를 겸했습니다. 뭐 그거 이해해 주시라요. 그리고 또 자기가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김정은의 스포크스맨 같은데 대변인 같긴 한데 필요할 때는 숨었다가 또 필요할 때는 싹 나서 그거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러면서 나오는 그런 역할 분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여정 씨 입장은 어떠세요? 김여정. 제가 봤을 때는 김여정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배드캅 굿캅의 역할을 잘 분담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부분에서 좀 상당히 전략적이라고 봤던 게 담화문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막말도 막말인데 tit-for-tat 전략인 척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상대방이 치면 나도 치겠다 이런 건데 남한은 한 번도 친 적이 없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남한이 쳐서 북한인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했다. 그 구실.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담화문에서도 이끌어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의 다 그러네요. 네,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계속하는 거죠. 이게 이제 폭행 사건 있을 때 경찰 앞에 와서 진술 줬을 때 내가 먼저 안 때렸어요. 제가 먼저 때려서 내가 때린 거예요라고 하듯이 똑같은. 말하자면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다. 골키퍼 앞에서 태클 지가 하고 쓰러져서 도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더 아파. 약간 그거네. 네, 그래서 그런 정당성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막말할 수 있는 정당성을 계속 부여하고 있지 않나. 수없이 많은 국가에서 언론에서 또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특이하게도 김여정을 주인공으로 해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조회수가 나온 게 현재 600만 어마어마해요. 600만. 댓글은 어마어마하고요. 김준 기자. 예, 맞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이에요. 도이체 빌레, DW라는 시그널을 쓰는 공영방송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가장 강력한 여성이라는 제목의 김여정을 중심에 두고 다른 북한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을 해석하는 독특한 관점의 다큐멘터리예요.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하노이 노딜 때까지 핵 협상의 과정에서 김여정이 중심이 돼서 굉장히 기만한 전략을 펼쳤다라고 이 다큐멘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유고할 때는 오빠의 자리를 대체할 가장 강력한 후보군으로 북한의 여성 지도자로서 김여정을 주목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The North Koreans are trying to paint Kim Yo-jong as this fearsome, strong, bold, sometimes threatening, sometimes charming. Kim Yo-jong is the most powerful woman not only in contemporary North Korea but perhaps all of Korean history. 제목이 레드 프린스. 레드 프린세스. 그리고 정가가 2,500만 원이. 그 조그만 게? 네. 또 저희 이만갑의 방송분을 또 분석을 해서 떴습니다.
Regardless of her official title, it's clear she is the second in command in North Korea. Kim Yo-jong has proven that she truly is a child of the Kim dynasty and North Korea's Red Princess. 조회수가 사실 600만이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예. 이 정도로 진짜 김여정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아까 좀 화면에서 저 잠깐 봤듯이 이만감이 저기서 그렇죠. 딱 나오는데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뿌듯하죠. 상당히 뿌듯하죠. 사실 저 이만갑은 전 세계 외신 매체에서 주목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해외 외신 인터뷰를 뭐 우리 남희석 MC는 워낙 많이 해서 굉장히 글로벌한 MC로 이미 정평이 나 있고 북한 매체에서도 우리 이만갑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남희석 씨에게 굉장히 또 쌍욕을 한 바도 있었고 그리고 이 지금 조회수가 600만 임박이거든요. 근데 이 북한의 김여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만갑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김여정을 분석한 게 상당수 많이 인용이 돼 있어요. 우리한테는 김여정이 익숙하지만 서방 세계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목이 레드 프린세스잖아요. 북한에서 여성이 이렇게 주목받았던 전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런 흥미로운 분석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아버지, 할아버지 북한부터 쭉 봤으니까 같은 북한인 것 같지만 서방 사람들 입장에서 김정은, 김여정의 북한은 그 이전까지 북한과는 좀 다른 북한 같다. 그 중에서도 여성 김여정의 역할에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갈 수밖에 없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 다큐멘터리로 접근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약간 이게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북한하고 가까이 있고 또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미 군사훈련만 하면 북한에서 막 그 리춘희 아나운서가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 이러니까 사실 이게 사람들이 지금은 약간 관심이 제로지만 그래도 리춘희 아나운서가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조금 긴장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북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 그것도 독일에서 김여정한테 이런 관심을 갖고 그녀의 힘과 그녀의 그런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한다는 거는 정말 지금 떠오르는 힘이 김여정 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자, 어쨌든 이 다큐멘터리에 이 많은 조회수 밑에 6,00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어떤 게 있나요? 저도 한번 쭉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정치적인 멘트가 아니라 외모 평가 댓글이 많더라고요. 얼평이죠, 얼평. She's beautiful 이런 식으로. 거기도 댓글은 똑같구나. 그러니까요. 저도 흥미롭게 본 댓글 하나가 있는데 얼평이 줄을 잃었다면 저는 한번 뭔가 머리가 띵해진 만한 댓글도 있었거든요. 뭡니까?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She's the brains behind everything that has happened since her brother took office. 그녀는 북한 내에서 가장 뛰어난 브레인이자 배후일 수 있다. 그녀의 오빠가 공식적인 업무를 맡게 된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에 김여정이 배후일 수 있다. 이런 댓글을 봤는데 처음에는 에이, 무슨 배후야. 제가 배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래. 김정은이 어렸을 때 집권을 해서 모든 일을 김여정과 상의하지 않았을까? 네. 혹은 더 나아가서 김여정이 이른바 뭔가를 사주해서 오빠 쟤 좀 죽여봐 라고 사주했던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을까? 김여정이 그 정도 위치는 안 될까? 누구 인사도 추천. 그 정도 파워는 김여정이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던 댓글이었어요.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라는 김여정. 그런데 우리에게 첫 선을 이제 보이게 된 것이 바로 2011년 12월에 있었던 그 아버지 김정일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김여정의 첫 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죠. 와, 진짜 어리다.
Standing behind the new leader was a young woman also overcome by grief. She was then unknown to either North Koreans or the rest of the world. The young woman in tears behind the new leader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t that point, I had seen Kim Jong-un in person. I didn't see any sign of his older brother or his younger sister. Never saw either of them at Kim Jong-il's side in the last year of his life, which was when I was in Pyongyang. And I was at many events with the Kim family. But I never saw Kim Yo-jong. 아. 야, 진짜 베일에 완전 싸. In this patriarchal society, the role of dear leader was only for sons. In 2011, no one would have guessed that Kim Yo-jong, the new dictator's 24-year-old sister, would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her brother's rule. 와. And this is extraordinary because in the very male-dominated chauvinistic culture and society that is North Korea, we have never seen such a powerful woman, a woman who is a key member of the royal family. 그 처음에 등장해서 저 누구야? 누구야 하다가 김여정이래. 동생이래. 이게 웬일이야? 아 그때 이 주민들도 되게 놀랐을 거예요. 놀랐었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최고 지도자의 패밀리라고 하면 철저하게 베일이 쌓여 있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잖아요. 쓰러졌다 일어나서 후계자로 지목을 했어요. 김정은을. 그때 북한 사람들도 김정일한테 김정은이란 아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즘 언론에 김주애가 자주 나와서 우리가 김주애가 딸이구나라는 걸 알지만 김주애 외에 어떤 자식이 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다만 한 가지 의아했던 점은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김정은 옆에서 바로 뒤에서 울고 있는 저 여자라고 하면 분명히 가족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저 나이 어린 여자는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은 생겼었죠. 북한에서 후계자가 베일에 쌓여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북한 노동당 안에서는 김정은이가 후계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요?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김정은이를 함흥화학비료공장과 남흥화학비료공장에 데리고 간 거예요. 현시 차례. 그 사진을 크게 찍었어. 사이즈도 큰 TV 사이즈로 찍었거든요. 그걸 부부장들한테 10장씩 나눠줬어요.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김정은을 봤어요. 그래서 북한 노동당 내부에서는 주요 간부들은 김정은의 존재를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김여정이 자체는 몰랐어요. 여기나 북한에서도 교과지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김여정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는 건 후계자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여정이를 꽁꽁 숨겨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저렇게 아까 눈물 못 참고 막 울 때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많이 울었잖아요. 근데 다음에 처음 언론에 딱 등장했을 때 그 누구도 2인자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김여정을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정말 안타깝다. 네가 남자였으면 내가 권력을 너한테 물려줄 건데 네가 여자인 것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면은 얼마나 김여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이 되겠어요, 이게요.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가 못 된다? 게다가 또 김여정 같은 경우는 서구 물까지 먹고 들어온 상태잖아요. 남녀 평등 사상. 내가 한번 그러면 진짜 내가 지도자가 못 된다고 하면 내가 막말이라도 내가 존재감을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오죽했으면은 김여정의 전기를 쓴 이성윤 교수도 참 이거는 이런 정말 남존 여비의 북한 사회에서 저 정도의 여성 지도자가 뜨는 것이 이례적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죠. 사실은 김정일뿐만 아니라 여동생 김경희 비서도 당사하지 말라고 만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정일 자체가 계속해서 뭐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고 계속 간부들한테 주입을 했고 그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다 김경희 비서는 저도 뭐 경공업부에 있을 때나 아니면 그 전에 당 국제부에서 과장할 때도 봤는데 정말 옷도 수수하게 입고 어디선가 그냥 잠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경희 비서가 결국은
김여정하고도 너도 당사업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나처럼 오빠를 뒤에서 조용히 보자 해. 근데 그때 김여정이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저 고모가 나한테 왜 이래? 이제 아버지도 갔는데 왜 나를 자꾸 숨겨놓으려고 그러는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고 결국은 뭐 장성택이가 후에 다 모든 것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힘을 가진 건 김경희 비서 때문에 힘을 가진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합쳐서 결국은 김경희 남편인 장성택의 어떤 미움 같은 것이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장성택 처형의 모든 결정을 김경희 비서 뒤에서 김정은과 김여정이 먼저 작당을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독일 다큐멘터리에서도 이제 2013년 그 장성택 숙청 이후에 김여정의 활동력이 확 넓어지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숙청 자체에 이게 이제 김정은만의 작품이 아니라 김정은과 김여정이 같이 한 작품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Jang Song-taek, Kim Jong-un's powerful uncle, had been a mentor to the young leader early in his reign. He was arrested on December 9, 2013, and executed 3 days later. He was accused of corruption and engaging in extramarital affairs. It's not just a medieval, bizarre dynasty, monarchy, run by Kim Jong-un, of course, yes, but with his sister by his side, as if she were a co-criminal. Kim Jong-un and his younger sister cemented their position within the state and the party. The bond of trust between the siblings helped them shore up their power. 이거 시선을 바꾸니까 이게 완벽하게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육수네. 그러네. 김정은이 결심할 수 있는 거는 옆에서 동생이 살짝 오빠 생각이 맞아. 끓이는 거죠, 이렇게. 오빠 봐봐. 오빠 얘기하는데 호주머니 손 넣고 있더라. 오빠 얘기하는데 저쪽에 보고 있더라. 눈 감고 있더라. 내 여동생 때문에 나 무진장 싸고 다녔거든. 그런 말 좋아하겠어. 재선 뭐? 그래서 오빠 이긴다고 했다더라. 진짜요. 이거 말도. 근데 이게 지금 분석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게 뭐냐면 김정은이 집권하기 위해서 이제 9세대를 제거하는 것으로 또 시작했다. 이렇게 봤을 때도 장성택의 숙청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김여정 입장에서 본다라면 장성택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의 그 동생인 김경희라는 여성 파워, 백두혈통의 여성도 결국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은둔해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택이라는 인물은 결국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백두혈통의 여성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말하자면 막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 인물이 제거됨으로써 김여정도 사실은 전면에 등장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동기와 명분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두 그 남매의 어떤 니즈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 바로 장성택의 처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시작 2012년도에 정권을 잡았을 때 김정은은 아는 게 얼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한 봄 여름에 가서는 이게 장씨 나라야 김씨 나라야 하는 말이 북한 간부들 속에서 돌 정도로 이게 회자가 되니까 김여정으로서는 이게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빠가 정통적으로 아버지 권한을 온전하게 가져가려면 저 사람 치야 돼. 오빠로서는 사실 자기하고 심중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자기 가족밖에 더 있겠어요. 정철이나 여정이. 그러니까 그거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1차적인 결심이 선 다음에 백두산에 자기 측근 8명을 데려가서 거기서 수기를 거쳐서 자 이제 치자. 결심을 섰다. 그게 백두산의 결심이거든요. 갔다 와서 며칠 있다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거기서 이제 장성택이 끌고 나가잖아요. 끌고 나가면서 이제 목을 누르고 나가고 장성택이 살아있으면 간부들 사이에서 아니 그 김경희도 장성택이랑 결혼하고 나서 전면에서 물러서 있는데 김여정이 왜 이렇게 등장을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봐. 그 김경희 누르려고 하다 장성택이도 제거됐잖아. 오히려. 라고 하면 김여정이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유리하게 판을 짜게 되는 거죠.
그러네. 김여정이가 그 장성택 처형의 공범이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본인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충만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충만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이거 사실인데, 이거는 김정은과 김여정은 정치적 생명 공동체예요. 만약 김정은이가 무너지게 되면 김여정 또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 포지션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자기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도 이제 장성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아가서 김정은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충분히 장성택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정보들을 이야기하고 김정은을 설득하는데 아마 공헌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독일 다큐멘터리에서도 이제 장성택 숙청 이후로 김여정의 정치적 활동이 부쩍 늘어나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 2014년 3월에 최고인민회의 그 대의원 선거에서 김정은 보좌역으로 나타났다가 그 해 말쯤 되잖아요. 그럼 어떤 얘기가 더 도냐면 이제 보고까지 대신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보를 바탕으로 추정하건데 아무래도 자신의 그 정치적 행보를 방해하고 있던 그 윗세대죠, 일종의 멘토 역할 하고 있고, 자기를 통제하던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장성택을 제거하고 그로써 이제 김병희를 사실 은퇴시켜 버린 거죠. 또 자기가 전면에 나서고, 그게 바로 장성택 숙청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참 공교로운 타이밍들이죠. 실제로 장성택 숙청 이후 고모 김경희 역시 공식석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김경희도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김정은이 고모까지 제낀 거 아니야? 라는 설이 많았어요. 내지는 고령이기 때문에 김경희가 굉장히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많이 나왔는데, 보란 듯이 2022년 설 명절 맞이 음악 공연에 고모 김경희가 참가하는 모습을 북한이 또 노출을 시켜요. 일부러. 그러면서 장성택 처형으로 충격받은 민심을 일종의 좀 달래는 효과도 있는 거죠. 백두혈통은 차마 손대지 않았어. 장성택만 처형한 거야. 라는 모습을 또 김정은이 보여줬죠. 근데 공교롭게 장성택이 처형되고 김경희는 아예 역사의 뒷페이지로 사라지고, 그 존재를 채운 사람은 김정은이 아니라 김여정이었다. 라는 건 굉장히 공교로운 현상. 그렇죠. 어떤 범죄가 벌어지면 항상 그 역으로 추적하잖아요. 이 행위, 이 결과를 통해서 과연 누가 가장 큰 이득을 얻었느냐라고 본다라면, 김여정이 사실은 김정은도 뭐 정권을 강화하는, 또 정권을 그 독점하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김여정 입장에서는 거의 따블이거든요. 정권도 갖고 이제 말하자면 전면에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고, 또 상징으로서 여성의 어떤 참여를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수혜자는 김정은도 있지만 김여정이 더 클 수도 있다,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살펴보니까 김정은도 김정은이지만 김여정이 참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정치는 얼떨결에 어릴 때 시작했지만 지금 보니까 이 직함이요, 공식 직함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하는 일을 살펴보면 선전선동부 부부장 이상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성기 때 지금 거의 홍명보 선수예요. 리베로예요, 지금. 역할이 없이 모든 역할을 다 지금 총괄하고 있는. 북한에서 노동당 부부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차관 위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김여정이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아니라 백두혈통이라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 4월 달에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대선조카 부부장과 한번 술 먹는 자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난감했어요. 왜 그러나 김여정이 지금 이쪽으로 배치받아 오는데 부부장으로 같은 직책이지만 이 방을 비충히 하고 상문을 어느 쪽으로 내고 이 뒤를 어떻게 꾸미고 하는 게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김여정에게 어떤 직함을 주면 김여정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북한 내에 존재하는 어떤 직책 중에서도 지금 김여정의 존재를 담을 수 있는 직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 중에 남북 그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외교안보 실장이 갔어요. 그런데 김정은 옆에는 김여정이 앉아 있었어요. 부부장이 앉을 수 없는 자리예요. 대통령실의 청와대 비서실장은 chief staff예요. chief staff.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직사회의 관료를 총괄하는 가장 수석 스태프가 비서실장이라는 거죠. 비서실장과 김여정이 대등한 입장이다? 글쎄요. 우리나라 비서실장이 못하는 일은 김여정이 하죠. 그 얘가 평창 올림픽 때 개회식을 위해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을 누가 이끌고 내려오냐면 김여정이 우르르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때는 이미 이 치프 스태프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더 존재감이 크다는 거죠.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장면은 이 독일 공영방송의 다큐멘터리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분석했는데 그 이유는 백조 혈통이 김 씨 일가가 대한민국 땅에 온 첫사례라는 거죠. When it was announced, when North Korea announced that Kim Jong-un's sister would visit South Korea with all of 48 hours advance notification, there was great excitement throughout South Korea. Wow, the princess is coming. 와, 그때 이게 진짜 놀라운 사건이긴 해요. 2인자죠. 2인자가 대한민국에 온다. At last, peace is near. Even though she didn't speak much, I felt that she had a lot of authority for someone her age. She was used to being treated as a high-ranking person.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고압적이라고 그럴까? Officially, veteran official Kim Yong-nam was head of the North Korean delegation. But it was Kim Yo-jong's presence that really left an impression. 들어오는지 눈치를 보면서 앉으시라고. 서로 눈치를 보는 앉지를 못해. 여기 보세요. 눈웃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야, 저 웃음 한 번만 해줄 수 있으세요? 저 웃음이요. 간단하죠. 다른데 좀. 윙크 저보다 못하네요. 윙크 한번 해줘야죠. 아니 사실 지금하고 다르게 저 때는 뭔가 좀 잘 웃고 뭔가 좀 인상도 좋았던 좀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봤을 때 이때만 해도 약간 좀 발랄한 좀 20대 여성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장면을 보고 북한에서 가장 강한 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딱 봤을 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왕족이다. 백두 혈통이 그만큼 대단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정말 김여정의 파워가 대단하구나라는 댓글을 남겼거든요. 김영남이 김여정에게 자리를 제안했을 때 나는 김여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바로 이해했어. 내 머리카락을 꼿꼿이 서게 만들었어. 라는 글까지 남겼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도 김여정의 파워가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르신도 살 줄 알아. 거기 지금 앉으면 안 돼. 한 번에 앉으면 안 돼. 덥석 앉으면 안 되죠. 눈치가 있고 남은 거 보면 눈치 있고. 한 번 권했을 때만 해도 사실은 그게 예의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끝까지 안 안고 두 번, 세 번 권할 때 보면 이게 실질적인 권력이 이게 딱 이게 사실 김영남이라고 하면 엄청 고령이에요. 북한에서 세운 공도 엄청나고 근데 이런 사람이 그때 김여정한테 자리를 선뜻 양보했다라는 게 엄청난 이슈가 돼가지고 단독 그 뉴스가 나올 정도였잖아요. 근데 저희는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전혀 이상할 게 없더라고요. 이게 사실 조선시대로 비유하자면 왕이 되기 전 세자한테 나이 많은 그 관료들이 굽신굽신 한다는 게 전혀 어색한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김여정이 왕이에요, 북한에서. 왕은 그 김정은이라고 하지만 그 김정은만큼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라고 한들 김여정 앞에서는 굽신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아니 재벌 그룹에서도 그 후계자가 총무부의 과장으로 왔다라고 해서 총무부장이 김 과장 좀 일로 와봐. 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 못 하듯이 사실은 이미 그때 진짜 권력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유명한 게 두 김이라고 합니다. 3대에 걸쳐서 살아있거든요. 김영남이, 김기남이. 북한의 기득권 중에서 진짜 유명한 인물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근데 실제로 평창 올림픽 때 이제 김여정의 모습을 보면 뭐 나긋나긋하게 웃는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상징적인 모습은
고개를 들고 그렇죠. 눈을 내리까는 이런 내려가고.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주변을 고개를 돌려서 찾지 않아요. 몸을 들고. 이게 이제 목을 이렇게 찾는 거는 비상구를 보통 찾는 행위이기 때문에 머리만 돌리면요? 네, 되게 불안하거나 이제 내가 좀 무섭거나 이럴 때 나오는 행동인데 누구나 낯선 곳에 한국이라는 자체를 처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은 절대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굴려서 보고 실제로 이제 그 김여정과 김영남이 입장할 때 그 모습도 보면 고개를 돌리네요, 확실히. 네. 불안해 지금.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게 먼저고 또 그러니까 리더가 항상 마지막에 오거든요. 전쟁을 할 때도 항상 장군은 뒤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여정이 리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장 순서에서부터 나타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남이 만약에 김여정보다 좀 동등한 파워나 좀 강한 파워를 가졌다면 그냥 앉았을 텐데 김여정의 허락을 받잖아요. 그래서 먼저 앉으세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여기서 앉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서 있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오고 가는 모습들 이런 것도 되게 저는 강하게 봤고 그러니까 서로 먼저 자리를 앉으라고 할 때 김영남은 되게 경직돼 있고 김여정은 웃음을 띠면서 아니 이분이 또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시나 약간 이런 분위기고 그만하고 왜 알면서 그 덕분에 둘이 기싸움하는 덕분에 우리 통일부 장관이 앉지도 못하고 계속 이러고. 그렇지. 근데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사진 찍을 때 보면은 김여정이 몸을 갑자기 크게 부풀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어디요? 한번 보실게요. 영상 보실게요. 그렇지. 몸을 뒤로 살짝 젖히면서 팔도 좀 크게 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왜 그러죠? 이제 이게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피코크 자세라고 하는데 공작 자세.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내가 강해 보이고 싶을 때 몸을 부풀립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위협 사항이 오면 몸을 부풀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명 이제 폼 잡는 거. 폼 잡는 거. 맞아. 보고도 물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다가면 빵빵해져요. 네, 빵빵해져요. 네. 커 보이게 하려고. 커 보이게 하려고. 그 깍두기들은 이렇게 있다가 맞아. 그러네. 맞아요. 다 크게 하려고 하는. 커 보이려는 거지. 네. 근데 김여정이 딱 그 사진 찍는 그 타이밍을 딱 낚아채면서 바로 고개는 원래 들려 있었고 팔을 딱 털면서 몸을 몸을 크게 부풀리는 모습들을 보면 왜소해 보이지 않게 하려고. 네. 이게 그냥 착한 김여정으로 나긋나긋하게 온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바디랭귀지에서도 너무 잘 드러났어요. 당시에는 보이지 않던 게 이제 시점을 바꿔서 김여정 중심으로 또 상황을 파악하고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서열 2위라고 불리는 이제 김영남을 보냈어요. 근데 굳이 김여정까지 함께 보냈다. 더군다나 직접 친서를 전달하게 했다. 여기엔 또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김영남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명목상 국가 수반이에요. 최고상임위원회위원장은 명목상 국가 수반, 즉 그 후에 헌법을 바꿨는데 그 사람한테 친서를 안 돌렸어. 김여정이한테 친서를 줬거든요.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릴 때 그때 보라매라는 김정은의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김여정이가 안 왔으면 그 비행기를 못 탑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자기 비행기를 보냈다는 건 김여정이 때문에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명목상 국가수반으로 특사가 왔는데 그 사람이 다 모든 것을 김여정한테 돌리잖아요. 앉으라 그래도 안 앉고. 근데 굳이 공화국 1인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왜 그 사람한테 친서를 안 주고 자기 여동생에게 친서를 줬을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가 나의 눈이 돼서 네가 한번 가서 한국을 봐라. 실제로 한국은 어느 정도 발전돼 있는 건지 실제 네 눈이 내 눈이 돼서 가서 보고 그대로 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오라. 근데 만약 김영남이 보냈으면 아유 뭐 걔네들 뭐 그냥 뭐 발전한 척만 하는데 뭐 자동차 많고 매연 많고 부정적인 소리만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김여정이는 KTX 탔는데 KTX가 참 빠르고 뭐 그 200몇 킬로인데 뭐 2시간도 안 돼서 가더라. 그리고 자동차가 길바닥에 많고 이런 얘기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네가 내가 돼서 모든 것을 보고 본 그대로 오빠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라. 이런 특명을 받은 거고 김영남이는 그냥 얼굴 마담으로 왔다가 제가 뭐 김영남이 외교부장 할 때 정말
수년 동안 같이 외국 대표단 다니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제일 높은다고 할 때 그때 이렇게 특사로나 뭐 정보대표단 단장으로 가면 딱 폼 잡고 딱 가서 앉고 뭐 이래요. 근데 그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지금 20대한테 쩔쩔쩔쩔 매는 모습만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참 생소하다 그런 느낌을 제가 봤던 그래요. 김영남하고는 너무 달랐어. 그래서 놀랐어요. 저는 저분한테 많은 걸 배웠어요. 살아야 되는 거. 고 박사님이 눈치가 보통이 아닙니다. 왜? 예, 사실 제가 이제 그 우리 와이프인 설주에게도 사실 숨기는 비밀이 있지만 우리 여정이한테만큼은 비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아내한테 그 비밀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숨긴 거예요? 아 이제 총각이니까 잘 모를 텐데. 그러니까. 예. 그래요? 우리 희석동무, 부인한테 뭐 비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지 화면입니까?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분은 안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름도 가짜란 이야기가. 자, 김여정이 이 직책을 뛰어넘는 권력자, 말하자면 직책과는 전혀 상관없이 실질적인 권력자라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022년 8월이었는데요. 전국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있었던 김여정의 육성 연설이 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가 됐었습니다. 비상방역총화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덩치들, 우리가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기하러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족들의 반공화국 대결 강중에 철회한 것이었습니다. 남조선 것들이 삐라와 화폐, 노절한 서책자, 물건짝들을 우리 지역에 들이미는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동족 대결에 환장이 된 저 남쪽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동족이라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자멸 행위는 없습니다. 만약 저들이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박멸은 대개 바퀴벌레들한테 쓰는 거예요. 이 방역전쟁의 나날 거열 속에 시비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과 Her influence stems from her close relationship to her brother Kim Jong-un, but it's also thanks to the incredible skills she's demonstrated since entering public life. Emotional scene with images of medical personnel and party officials in tears feeding the country's propaganda machine. It was also the moment when Kim Yo-jong affirmed her position as the regime's second in command. It's also allowed Kim Yo-jong to present herself as an indispensable figure for the country. It's conceivable that she could succeed her brother, especially given the persistent rumors about his significant health problems. 아니 눈빛은 약간 좀 날카롭고 그런데 목소리는 사실 그냥 좀 평범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육성 담화가 왜 이 권력자라는 좀 증거인가요? 이게 이제 이른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물론 북한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지만 여성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소련도 마찬가지고 중공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중국의 시진핑의 부인 그 펑링리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권력욕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전면에 안 나타나요. 그냥 나가는 순간 아웃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쿠바도 그렇고 다 남자들만 전면에 등장했지. 베트남도 그래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 아웃이에요. 플러스 북한 같은 경우는 남존 여비까지 있잖아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을 해서 육성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저 나라의 지금 권력 넘버 2는 누구인가 하는 걸 온몸으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에서 김정은을 제외하고 아무리 권력이 높은 뭐 김영남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저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밝힌다 하더라도 김정은 총비서님께 권한을 이양받아 밝힌다라는 전제를 두고 담화문 내지 입장문을 발표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인 거죠. 김여정의 연설에서 보여준 건 방금 이 비루스 문제를 꺼내들면서
북한의 최고 존엄의 건강 상태가 고열을 앓았다. 어쩌면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었다라는 이 건강 상태의 정보를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북한에서 김정은 다음으로 적어도 자기 생각,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주관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게 김여정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만든 다큐를 보면 참 묘하게 김여정의 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뒤에 밀려 있고 테이블 끝에 있고 뭔가 권력을 잃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주목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요. 이 다큐멘터리가 북한에 숨어있는 여성 권력자의 권력 구도를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즘 김여정은 옛날만 못하다. 라는 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사안. 그러면 왜 김여정이 옛날만 못하냐? 이 사람의 등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조선의 샛별로 불리는 김주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김주애의 등장을 어떤 여성 권력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So Kim Joo-ae first appeared at an ICBM launch in November. Kim Joo-ae appeared with her father holding hands and basically surprising the world because we had never seen one of the Kim children before. Since then, she has appeared at multiple military events. So ever since Kim Joo-ae appeared in public, there has been a lot of talk about succession plans in North Korea. So it's very significant to see how senior North Korean officials will shake her hand, bow to her, be very respectful towards her despite her being a 9 to 10-year-old child. 와, 군인이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거. 대장이, 해군 대장이 참. Why she's in the public eye now and whether she could become the next leader. She is a symbol of the next generation that the regime has to protect with the weapons that they have. 아빠 어디가 보는 것 같아. 진짜 북한판 아빠 어디 가죠? 그러니까. 우리 정보기관의 그 정보 판단이 처음엔 김주애 후계자가 아니다였어요. 어딘가 아들이 있다. 그러다가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 판단이 후계자의 가능성도 열어두고서 분석 중이다. 그런데 최근 후계자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 판단이 바뀌었어요. 3단계로. 그만큼 김주애의 등장이 사실은 전 세계에 파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김여정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다. 사실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면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나는 주애가 미래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김여정 덕분에 북한에서 여성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거든. 여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할 수 있어. 왜냐면은 갑자기 김주애가 등장했을 때는 북한 사람들도 뭐지? 근데 그 전에 김여정 그리고 현송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부인까지 등장하면서 정치 무대에서 여성들의 그런 지위가 올라간 상태에서 주애가 등장하는 것이 어쩌면은 롱런으로 봤을 때 주애를 위한 이제 밑작업,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얘기하면 네네. 소위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뒤에 있는 진짜 선수가 완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앞에서 먼저 끌고 나갔다. 그럼요. 페이스메이커들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 김주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제. 존귀한 자제. 심지어 이제는 샛별 여장군까지 이제 호칭을 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북한에서 그만큼 김주애가 후계자 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열병식 때 주애가 등장했을 때 김여정은 저 멀리 구석에서 있었던 사진이 있었잖아요. 이때 사실 스포트라이트는 김정은 리서치 김주애가
다 봤었잖아요. 심지어 리설주도 지금 한 발짝 물러서서 뒤에 걷고 있어요. 뒤에 있고. 와. 예. 네, 그래서 생긴 별명이 이제 모퉁이 공주라고. 원래 백도공주였는데 모퉁이 공주로 그냥 격화가 됐습니다. 이게 뭐야? 레드 모퉁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아까 구석에 있고 그다음에 이 세 사람 네. 레드 카펫을 걸어가는 것을 갖다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뿐이 아니라 같은 달 17일 광명성절을 기념으로 열린 이제 체육 경기 대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도 저쪽 구석에 가 있지 모퉁이에 않습니까? 있네. 중심에는 지금 김정은하고 김주혜가 앉아 있고 이것만 봐도 이제 그 달라진 위상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자리가 불안할 때 사진 찍으면 가운데서 찍으려고 하고 권력자가 쓰면 옆에 가 쓰려고 하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딱 쓰는 순간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진짜 부자들이 옷차림에 그렇게 신경 안 쓴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어설프게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명품과 뭘 들고 다니지. 뭐 마크 주커버거는 맨날 그 늘어진 티셔츠, 스티브 잡스는 폴라티만 입고 다녔다고 하는 건데 김여정 입장에서는 내 위치, 내 힘이 어느 정도다라고 확신이 쓰는 순간 어디에 있건 뭐 그게 그렇게 그거를 이제 개인이 그냥 스냅샷으로 찍었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북한 정부의 공식 사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그 암묵적인 경고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공개적으로 망신 준 거예요. 너 구석에 찍힌 거 만인들이 다 보게 내가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거거든요. 다른 또 사진이 있는데 그 현지 시찰 사진도 있거든요. 딱 보니까 지금 아직도 모퉁이 어디야? 어디야? 원리를 찾아라 저기. 3위째. 원안에 있는 게 이제 김여정. 확실해요? 확실해요? 근데 잘 안 보이는데죠? 저걸 봤을 때도 마음만 먹으면 너를 프레임 밖으로 이제 아웃시킬 수도 있지만 일단 너를 프레임 안에 넣는데 구석에 모퉁이 공주를 내가 박아버리겠다. 그 말은 뭐냐면 까불지 마라라는 공개 경고인 것 같아요, 저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일단 구석에 밀려난 사진들에서 내가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일 만한 행동들이 없었고 저희 광명성절에는 지금 끝에 있지만 2개월 뒤 태양절에 축구 관람할 때는 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 맘인 거야. 네. 왔다 갔다 그냥.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빗대고 싶어요. 그러니까 킹콩이 어디서 자는지 아시나요? 킹콩이 꼭 어디서 자요? 그럼 자나요? 집에 있나? 집 동굴. 산 꼭대기. 킹콩이? 자기 맘대로. 맞아요. 자기가 자고 싶은 데서 자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대박. 세니까. 네, 언제 어디서든 나를 이길 사람이 진짜. 없으니까. 그것처럼 저는 김여정이 의도적으로 자기 그냥 앉고 싶은 자리에 그냥 아무리 밀려났다고 해도 2개월 만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럼. 자리를 이렇게 옮긴다라는 것 자체가 저기서 가운데 앉았어. 그럼 누가 와서 죄송한데 제 자리인데요? 누가 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자기가 그냥 서고 싶은 자리,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이 사진 앉는다고 묘하네. 저는 생각을 좀 많이 23년 9월입니다. 북미회담 때. 가장 최근 사진 중에 하나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네. 완전 가운데. 전략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빠져줘야 될 때 빠져주고 나설 때 나설고 낄낄빠빠를 잘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김여정이 아직까지 뭐 담화문 발표하고 형식적인 권한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김주의 등장부터 사진 프레임에서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그 멀어지는 거를 노동신문 본사정치보도반이라는 데서 그런 사진들을 골라서 내요. 노동신문에. 그러면 이것을 김정은이나 이설주가 원해서 밑으로 밀어낼까? 저는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김여정이 자기가 알아서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사랑은 아래로 흐른다고 주애가 크는 속도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이 조그마하고 이랬을 때는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자기 가족도 그렇고 애도 크니까 이런 때는 내가 조금 빠지는 게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장성택 처형도 보고 고모가 지금 은둔 상태에 처한 것도 다 보고 자기가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고 이제까지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자기가 계속해서 프레임의 중심에 서면 오빠가 얘가 딴 마음을 먹는 거 아닌가? 그럼 이설주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단계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사진 프레임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오빠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훼손이 안 가도록 내가 알아서 행동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오빠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여정은 독재자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독재자의 동생이고 그리고 동시에 백두혈통이고 그리고 동시에 수령의 정권과 4대 세습을 공고해야 되는 수령에 충직한 전사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김여정하고 이제 김정은이가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4대 세습이 펑크가 났을 때는 김여정 또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북한이 시동을 건 4대 세습에 주애가 올라왔는데 또 다른 여성이 자꾸 화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시선이 분산되는 거예요. 온 이 주애한테 지금 초점을 가야 될 시기에 자기가 거기에 무대에 선다? 오히려 무대에 서는 것보다는 무대 밖에서 김주애라든지 김정은 오빠라든지 이런 움직임 동선들을 잘 체크하고 스무스하게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하나의 전략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사실 그리고 김여정이 힘이 빠졌냐? 저는 힘이 빠졌다고 안 봐요. 김여정의 위치만 바뀌었어요. 화면에서 위치만 바뀌었지 김여정이 갖고 있는 파워는 저는 그대로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군수공장을 시찰한 뒤로 한 여성이 보이죠? 백팩 메고 마치 무슨 혼자만 배낭여행으로 북한 온 관광객처럼 딴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힘이야. 사실은 저게 가능한 인물이 북한에서 있겠느냐. 바로 또 김정은이 앞에서 지금 그 시찰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지금 시선이 딴 곳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보고 있는 곳과 다른 곳을 볼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거. 저 사진의 선택은 저는 김여정이 최종 정결자, 네. 최종 결정자가 김여정이 아니면 나는 이거 불가능한 사진이라고 봐요. 그렇죠. 꼼꼼하게 보는 거. 어떻게 장군님이 시찰하고 저러고 있는데 뒤에서 관광단이 딴 데 보고 있고 이거를 누가 결정했어요? 사장님이 건배사 하고 있는데 좀 뒤에서 옆에 과장하고 따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가능하냐 과연 이게? 자기 정치야. 네, 사실 회장님 아들이면 안 되는 거거든. 백팩을 메고 있는 게 굉장히 이질적이고 인상적이고 뒤에서. 충격적이면서도 참신한 측면까지 책가방도 있는데 대학생도 아니고 보통 이제 국가원수가 현지 시설 나갈 때 수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수행한 보통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나가게 돼 있는데 혼자서 탁 캐주얼하게 이런 것들은 이제 유럽에서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의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최소한 북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김여정밖에 없다. 의상을 갖춰야 되는 자리에 제일 편하게 입고 오는 사람이 권력자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넥타이 안 맨 사람. 아침 조찬 모임 하는데 다 넥타이 매는데 반바지 입고 오는 사람이 회장님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타이를 메고 왔나? 하면서 앉아가지고. 안 더워? 안 더워? 그게 사실은 권력자인 건데. 진짜 짭조름 씨 동생 그 백팩 메고 있는 거 아셨어요? 사실 이 여정이는 저에게 그냥 여동생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 존재인지 모르시지요. 저는 뭐 이딴 실수하는 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고영한 박사, 내 질문 하나 갔습니다. 나랑 여정이가 얼마나 돈독한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 일어나서 대답해야 되는데. 이거 원래 일어나서 대답해야 되는데. 앉아서 하라고. 앉아서. 돈독한 동생. 사실 그러니까 삼남매가 스위스에 가서 어느 주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집까지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 와서 그런데 이렇게 한 5층짜리 아파트예요. 한 개 층을 다 그 삼형제가 썼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셋이서 우정은 굉장히 가까웠을 거고 평양에 돌아온 다음에 사실 김정은이가 정철이와 같이 고려 호텔 같은 데 가서 난동을 피웠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 김정은이 요리사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실들에서 나오는데 그때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고려 호텔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술 먹으면서 여자들하고 그러면서 망나니 짓을 하느냐. 그때 김여정이가 아빠 이게 성문이 과장된 거고 솔직히 오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노를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외동딸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외동딸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막내딸이 계속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잘못 알았네? 이런 식으로 정은이를 봐줬으니까 그때부터 둘 사이 관계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엄청 고마웠겠다. 자, 어찌됐건 이 오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김여정인데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런 말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김여정은 공식적인 직함과 상관없이 북한의 2인자임이 분명하며 누가 세습을 하든 김정은의 가족이 권력을 계속 장악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세습을 하든은 김여정이 아니라 김주애가 하더라도 결국은
김정은의 가족이 권력을 장악할 것이다. 자, 그렇다는 건 김주애가 세습을 해도 김여정은 여전히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주애가 만약에 4대 세습을 하게 된다면 그때 김여정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김여정. 네. 이게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북한의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4대 세습을 누가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궁금한 이유는 앞으로의 북한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까? 사실 그걸 보기 위해서 누가 키를 잡을 것인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김주애가 아직 미성숙했을 때 아버지인 김정은이 죽어요. 그래서 불안전한 상황에서 김주애가 바통을 이어받았을 때 북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사람은 한 명, 김여정. 그렇지. 그런데 이 북한에서 김여정의 존재와 마치 평행 이론을 이루는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과연 그 인물은 누군지 저희들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 관을 직접 드네요. 직접 들었어요. 김정은의 스승 현철해 동지입니다. 후계자 수업을 도맡아서 했던 인물입니다. 현철의 동지, 내가 왔습니다. 한번 눈을 떠보십시오. 그렇게 정을 나누다가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영영 떠나려고 합니까?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록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예. 아, 진짜 어릴 때부터 같이 있었구나. 제2의 아버지 같은. 그러네요. 김여정으로. 마지막에. 오, 되게 소리 본다. 마지막에 평행이론의 주애와 김여정. 김여정. 와. 야, 아니 지금 보니까 김정은이 진짜 무릎도 꿇고 기록 영화까지 만들고 엄청 끈끈해 보이는데 어떻게 현철이하고 이렇게 돈독한 사이가 된 거예요? 사실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생물학적 생명을 준다 그러면 스승은 사회적 생명을 준다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현철애가 김일성 때부터 그 백두산 혈통 가문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로 있었고, 왜냐하면 현철애가 군, 정치, 당의 요직들을 다 두루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김정일이가 딱 현철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김정은 가해 선생님 좀 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김정은이가 이제 정치적 감각, 군사적 감각, 당 이런 감각들을 익히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현철애가 없어서는 불가능했어요. 현철애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이제 가르쳐줬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의 역할이 그러면 나중에 뭐 김정은이가 죽었을 때 충분히 김여정이 이런 현철애와 같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김주애가 지금 11살이니까 이제 후계자 수업을 본격화한다라고 했을 때 김여정에게 이제 현철애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맡길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현철의 대장 뭐 죽은 사후에 차수가 됐는데 다큐멘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김정은의 정치적 스승이 현철애라는 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겠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는데 현철애라는 분은 인민군 총정치국에도 오래 있었고 국방위원회, 김정일과 같이 국방위원회도 같이 있었는데 당 사업과 군 사업을 주로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줬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김일성과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어도 현철애하고 찍은 사진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는 정말 육체적 생명을 줬고 지식과 노하우를 심어준 거는 현철애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 김정은이가 정말 무슨 문제가 생겨서 2, 3년 안에 갑자기 사망을 한다. 그때 김여정이가 지금 김주애에게 현철애가 했던 것처럼 교육을 할 것이냐. 이게 첫째고, 아니면
수렴청정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권력을 가져갈 것이냐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북한 권력 투쟁상 2인자는 항상 죽었거든요. 만약 김주혜가 클 때 2인자 역할을 너무 충실히 하거나 가운데서 끼고 그러면 후계자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아웃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김주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김여정이가 잘 그렇게 알아서 되면 판단을 해야죠. 평행이론은 장성택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엔 고모부, 이번엔 고모. 저는 북한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보기를 보이고 선례를 남기는 거거든요. 김여정한테는 두 카드를 다 보여줬어요. 현철의 카드와 장성택의 카드. 장성택 2인자 죽었어요. 이렇게 행동했을 땐 죽는다. 근데 현철애처럼 했을 때는 수령이 은고를 메고 마지막까지 함께한다.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러면 우리 정보기관은 김주애와 김여정 중에서 북한에 있어서의 권력의 파워를 김정은 유고시에 어디로 더 보냐? 우리 권력기관은 김여정에게 봐요. 아직 미성숙한 김주애가 북한을 통치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김여정은 조직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잘할 자신감도 있어요.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리설주나 김주애조차도 혼자 북한을 통치한다라는 건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정보기관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근거로 만약에 아직 주애가 어릴 때 김정은이 세상을 떠난다면 김여정이 단순히 현철애의 위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김여정이 주도적으로 북한을 통치한다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시간이 말해준다고 봐요. 만약에 3년, 5년 짧은 기간에 김정은이가 사망을 한다면 김여정이 무슨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근데 이게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오히려 김주애가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김정은이 언제 죽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계자가 어린 상태에서 왕이 죽죠. 100% 모든 역사적 케이스가 삼촌이나 고모나 옆에서 다 치고 어린 조카를 죽여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 대표적인 케이스가 수양대군이나 단종이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언제 죽냐 이게 가장 큰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요 듣다 보니까는 이번 주는 잠잠한가 했더니 또 나 죽는 이야기를 또 마무리는 꼭. 아니 매주 살아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왜 뒷일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멀쩡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니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고대하고 있는 거야. 그러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만든 이 다큐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김여정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도가 좀 바뀌게 된 상황을 지금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김여정이가 감독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주연은 스타거든요. 스타가 죽으면 감독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하고 감독을 같이 묶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만약 김정은이가 빨리 죽는다 그러면 당연히 통치는 뒤에서 김여정이 할 거고 김주애는 항상 얼굴인 거예요. 김주애와 김여정은 운명 공동체고 김주애가 없는 김여정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Regardless of who succeeds the present leader, the Kim family looks set to keep its grip on power. A decade has passed since the public first glimpsed Kim Jong-il's timid daughter. Since then, Kim Yo-jong has proven that she truly is a child of the Kim dynasty and North Korea's Red Princess.